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계 이슈와 진실입니다. 네. 대표님, 네. 이 제목만 봐도 지금 막 짜증이 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거 지금? 정말 너무 열받는 일이 나왔어요. 네.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이제 이런 네. 거죠.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 테디베어. 이제 어린 아이들이 네. 안고 있는 거를 네. 성인이 네.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어떤 폭행을 하는 이런 부분. 네. 근데 사실은 저 초등학생 정도뿐이 아니라 청소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저기에 해당되는. 예. 이 음흉한 손으로 저 어린 영혼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 나쁜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선생님이. 선생님이요? 더 나쁜 거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지금 저기 보면 중학교 교사가 네. 제자, 중학교네요. 네. 성관계를 했다. 네. 아이고야, 정말 왜 이러세요, 충북, 이분? 예, 네. 그래서 충북 네. 교육청에서 이제 유부녀가 아니고 네. 미혼인 미혼. 여교사인데 네. 충북 진천으로 나옵니다. 네. 이제 좀 이따 뒤에 보면 진천에서 지난 6월 달에 근무하는 학교에서 제자랑 성관계를 맺었다. 남학생이네요. 13세 정도니까. 13세? 그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렇죠. 완전 아들인데요, 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이 어른 왜 이래요, 이 우리 어른? 웬만한 여기 네. 시청자분들은 조카, 아들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내 아들, 뭐 아들이 괜찮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네. 아들도 요즘은 동성애자들한테 당할까봐 아유. 어른들한테 엄청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죠, 예. 예.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 똑같아요. 지금 마음은. 아니, 지금 근데 너무 세상에. 요때가 13, 14세면은 사춘기고 굉장히 보드라운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 이러는 아이를 거예요? 네. 이용해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합의에 의한 관계로 경찰이 판단해서 내사 종결하고 수사를 안 하겠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여기 진천경찰서장님, 진천경찰서 네. 형사분들, 네. 경찰관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이미 처벌이 된 사례가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네. 무식해갖고 공부를 왜 하고 경찰관은 왜 합니까? 다 웬만한 경찰관들은 수사하기 전에 다 자료를 보잖아요. 근데 왜 진천경찰서 분들만은 이런 일을 안 하냐 이거죠. 날이 더워서 일을 고만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다 뭔가가 네, 네. 직무유기다. 네. 이게 방송에까지 이렇게 쭉 자세하게 이제 나온 내용인데 오염이 논란. 이게 논란이 일어나죠. 진천경찰서에서. 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이분들이 적용한 건 형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까 보면 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의제 있는데 강간죄. 305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그것은 이제 이것에 의한다. 그래서 쭉 이런 조문에 의하는데 여기는 함정이 뭐냐면 13세 이상 시에만 얘는 적용이 안 돼요. 13세 미만에만. 예. 이상하네요. 미국만 해도 예.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회인데도 예. 이거를 의제강간은 스태츄터리 레이비라고 그러는데 네. 18세 미만 주로 보통 주가 18세 미만이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네. 이게 아동보호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돼서 이걸로 처벌이 된 거예요. 이 법은 보호하려고 나오기 때문에 높였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면 형법도 사실 여기랑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13세에서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의제강간으로 가면은 둘이 사랑을 했다. 뭐 상대방이 너무 성숙해 보여갖고 어른인 줄 알았다. 온갖 이유를 갖다 대도 그게 항변사유가 안 돼요. 미국에는 법이 엄격한 거라고 있어요. 엄격하죠. 굉장히 이건 큰 죄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걸 갖고 합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법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찰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방송 내용도 나왔지만 이 부분이에요.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아까 본 처벌한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옛날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최근에요. 2016년에 한 학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 3년, 15년에는 강사가 13세 남학생과에서 6개월 징역이네요. 이게 3년 전에 그랬고 3년 4년 전에는 6개월형. 사교육이 이럴 정도면 공교육은 그렇죠. 더 크게 가야죠. 지금 13세 학생한테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일반 학원도 아닌 선생님, 정식 학교인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제도권 교육에서 일어나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사례를 다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진천경찰서 분들은 도대체 형법만 보았나요? 10년 전 케이스도 아니고 그럼요. 몇 년 전 케이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네. 경찰관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됐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당연히 18세 미만 학생의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여기 우리나라도 세요. 네. 보니까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 정서 학대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엄격한 법이 있어요. 물론 형법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아동복지법은 배제하고 형법, 의제 강간 그거로만 가냐 이거죠. 형법 305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일을 고만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 법 자체도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법이랑 비교할 때 안 맞죠? 아니, 지금 형법하고 저기 아까 아동복지법 안 맞잖아요.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이고 네. 우리 형법에는 그보다 더 사실 아동복지법보다 이게 형법이 더 강화되고 상위법 아니에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걸 상위법, 하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다른가요? 법률끼리니까. 뭐 다르죠. 어쨌든 형법이 가장 그래도 민법 형법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아동복지법도 뭐 민법은 아니고요. 근데 그 하여튼 법률끼리 지금 그러니까 형법이란 자체가 그냥 거의 그냥 법의 그 뼈대 같은 큰 역할을 하지 않나요? 헌법이 그렇죠. 헌법이 그렇고 그 옆에서도 중추적인 역할도 형법이 그렇죠. 하죠. 사회 질서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13세 이상에는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건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네, 올려야죠. 그렇죠. 18세를 올리고 이 아동복지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18세까지는 아니더라도 16세를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16세 정도만이라도 일단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뭐 한꺼번에 18세까지 올리기가 어려우면 16세만이라도 올려놔야 그래도 16세 정도 되면 고등학생 정도까지 가는 이제 이런 나이가 되는데 있을 수가 없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도덕이 많이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참 법으로 모든 걸 다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과 인간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교사분을 특별히 제가 미워하거나 뭐 그분에게만 뭐 마녀 사냥하듯이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법의 그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온 법의 일관성을 가져야 법의 권위가 쓰는 건데 그리고 예방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렇게 무죄를 해버리면 법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요. 안 되죠. 국민들은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은 그걸 악용합니다. 그럼요. 사회가 그럼요. 안정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악한 그 동기를 억제하는 것이 법의 역할인데 그냥 방해버리는 효과를 준다. 그러면 악이 기승하고 토마스 그레샴의 그중 얘기는 다르겠지만 토마스 그레샴의 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처럼 나쁜 화폐만 통용되고 좋은 화폐는 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것들만을 원용해버리면 이제 나쁜 문화만, 나쁜 것들만 남고 좋은 것은 다 사장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은 없어진다. 너무 걱정스러워요. 자, 저는 요 케이스 하나가 그냥 지방에서 일어난 조그만한 케이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의 케이스지만 이후에 수많은 케이스들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13세 아직 애기예요, 애기. 몸만 컸지. 사춘기 그 아이가 무슨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휘했다.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이 개방이 되어 있는 사회도 아동 문제는 엄청 엄격하죠. 엄격합니다. 미성년자 문제. 굉장히 많이 엄격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미국은 그렇게 성이 개방이 됐는데도 왜 미성년자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성이 또 이렇게 불완전한데 하물며 미성년자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네. 상대의 어떤 그 외압이나 이런 거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네. 판단력, 그렇죠. 주체성이 그렇죠. 없다는 거죠. 약하다는 네. 거죠.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사회적 양심이고 네.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문명사, 저는 문명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법하고 지금 아동복지법하고 서로 충돌이 나는데 네. 아마 법률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법률 듭니다. 개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번 내용을 보고서 그래서 의사강간죄 형법 305조랑 네.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는데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개선시키고요. 이렇게 경찰관 분들께서도 진천경찰서 계신 분들 네.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보면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그냥 수사를 무마시킬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 적용에 의해서 잘못된 교사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그리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들, 내 딸이 저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해서 학교에 네. 보내는 것까지도 염려해버리면 네. 우리나라 공교육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심각한 입장입니다. 네. 내 아이일 수도 있고 내 조카일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